선생님, 오늘 그래서 제가 내부 총질에 대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은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내부 총질은 뭐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노선 투쟁이 뭔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100번쯤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같은 말을. 우리 한 2번 얘기하고 이제 안 들으면 치우잖아요. 100번을 해야 된대요. 사람이 처음 듣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잘 받아들이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한 3번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정치인이니까 100번은 해야죠. 그래도.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얘기 해볼까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 아까 누구였죠? 그 선생님, 그 되게 저한테 화내신 분 있었는데 오늘 그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사실 해보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 오늘에야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그 도대체 정당에 있어서 내부 총질이란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국정 지지율이 27%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집권 1년 차이기 때문에 27%라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높이 한 게 외교. 근데 이제 이 외교라는 것은 아까 그 김태호 씨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 강제징용은 따로 있어요. 이게 일본과 강제징용은 9%, 그다음에 경제 문제 10%, 외교 30%, 28%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태호 씨가 무지하게 많이 말아먹은 겁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이 숫자가 굉장히 나쁜데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라디오 프로에 가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요거 보세요. 전체가 27%죠? 수도권 서울이 65%입니다. 65%가 부정입니다. 부정. 그리고 연령대 보세요. 20대 14%, 30대 13%.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고 지금 보시면 부정이 긍정보다 높은 게 전부 다입니다. 지금 40대까지, 60대도, 정말 60대까지도 부정이 더 높습니다. 70대 이상만 오로지 그 긍정평가가 부정보다 높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하세요? 예전에 50대 이상은 그래도 국힘 지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는 60대까지 넘어갔습니다. 70대 이상만 데리고 정치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겁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인데 부정보다 긍정이 높은 연령층이 오로지 70대 이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70대 이상이 많이 계시지만 본인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 70대 이상만 같이 손잡고 정권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중도라고 얘기한 사람의 18%가 긍정, 73%가 부정입니다. 이거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건 여론조사 안 믿어. 갤럽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사기관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안 믿어라고 얘기하는 정치 세력은 주로 이때까지 망해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그 라디오 방송 가서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쓴소리 아끼다가 폭망한다. 강성 지지자만 쳐다보면 안 된다. 여당 지도부 제발 중도 쪽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중도의 70%가 국힘이 싫답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 내부 얘기만 듣는다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저거였죠. 그 홍준표 그 시장을 상임위원회에서 해촉했잖아요. 그 사연이 있지만 홍준표 시장이 뭐 100분 토론 나와서 뭐 또는 다른 때 얘기한 것이 대통령을 굉장히 까내리는 발언도 했고 그 김기현 대표를 좀 비난하는 발언도 했고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이 다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예요. 저는 홍준표 시장을 편들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1도 없는데 홍준표 시장을 저렇게까지 같은 당 사람을 비아냥거리냐. 저는 그런 태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그래서 우리 그 홍준표 시장을 편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자리에서 해촉해버리는 모습은 우리 중도에 있는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저 당은 듣기 싫은 소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이다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거는 진짜 좀 정말 막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당 안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이거 보시면 이 방송에 나간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살면서 선생님이 하신 말은 뭐냐면 너네 당, 우리 당도 지금 잘못하는 거 투성인데 민주당 욕만 하냐? 예요. 살면서 선생님은 지금 이거 보세요. 내가 나쁜 놈인데 상대방 나쁘다고 까면 내가 좋은 놈 되나요? 70%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대방 나쁘다고 얘기하는 윤희숙님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내 얼굴에 묻은 설사덩은 못 보고 상대방 얼굴에 묻은 쟤만 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살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편이 잘못한 거는 상대편이 열심히 까고 있다. 그러니 제가 굳이 그걸 열심히 깔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상대방을 깝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못한 걸 까는 게 상대방의 원래 일입니다. 뭐 우리 편 잘못한 거 상대방이 더 열심히 까는데 굳이 제가 입을 더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어떨 때 얘기하느냐, 제 원칙을 말씀드릴까요? 우리 당이 잘못하는 걸 저쪽에서 오히려 좋아할 때, 저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할 때, 근데 우리가 정말 망할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김현정 쇼에 가서 얘기한 거는 우리 내년 총선의 결과는 우리 강성 지지자들만으로 절대 안 된다.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중도가 지금 다 돌아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의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성 지지자들만 쳐다보고는 절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보니데이 선생님, 좋은 날 이런 뜻이죠? 보니데이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의힘을 까대지 마세요. 지금 이거예요. 국민의힘 안에서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니데이 선생님을 저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언론을 상대로 국민의힘을 까지 마세요. 제가 오늘 선생님께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반성하지 않으면 잘 되냐? 가만히 내두면 잘 되냐? 그러지 못할 것 같을 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소영 선생님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100분 토론 나와서 국민들이 정치력 없는 대통령 뽑았다고 얘기하는 홍준표를 그냥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다친 거예요. 내용을 알고 두둔하세요. 출당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두둔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버릇을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출당시킨다고 하면 우리 당의 지지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당대표는. 그래야지 아량이 있는 지도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승환이라는 선생님은 지금 제가 보니까 댓글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욕을 했어요. 이분 내가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맞나 했더니 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엄청 같은 얘기를 방송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라. 직접 지도부를 직접 만나서 건의를 하든가 당신은 당을 기스내고 있다. 이 한심한 여자야. 이분 입장에서는 애가 타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기스낸 건가요? 기스가 이미 나 있었던 거죠. 그죠? 제가 그 기스를 더 이상 내지 말자라고 당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당에 가서, 당 안에서 그 직접 얘기해라. 왜 방송 가서 얘기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요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이 내부 총질에 대해서 아주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대선이 있던 2022년 전에, 그러니까 대선 준비가 시작되던 2021년에 기억나시죠? 우리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이때 이준석 대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때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뭐를 했냐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겠다라고 합의를 덜컥 했어요. 밥 먹으러 갔다는 사람이 밥 먹으러 가서 갑자기 재난지원금을 100% 국민한테 다 주겠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저녁에 막 속보가 수십 개가 떴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놀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앞으로 대선을 도대체 어떻게 치를 거냐 라고 썼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대선 때 제일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씨의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전 국민한테 돈을 뿌리는 것을 이재명 씨가 자기 공약으로 했고, 저는 그거를 알고 있었죠. 대선이 되면 그거 갖고 붙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써야 된다라는 철학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가서 재난지원금을 100%한테 뿌리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오면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싸울 거냐, 뭐 갖고 싸울 거냐. 이재명 기본소득을 비판을 하면 이재명이 뭐라 그러겠냐. 니네들도 재난지원금 100% 뿌리자고 동의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날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이재명처럼 나라 자원을 빼돌려서 자기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냥 국민들한테 돈 뿌려서 나라를 망치는 이 사람하고 싸워야 된다. 내년 대선은 돈을 선심성으로 뿌리고 자기들 패거리만 챙기는 후진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약속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가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해서 그러면 내년 대선에서 이 대선이라는 싸움에서 뭐 갖고 싸울 거냐. 제가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비난을 했어요. 이렇게 전 국민 돈 뿌리기에 같이 동조를 해서 그럼 내년 대선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지금 우리 선생님들, 우리 당 지지자들, 우리 당원들이 저한테 욕하는 문자들이 내부 총질이라고. 그렇게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고. 그게 내부 총질인가요? 보세요.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해서 얘기했으면 이 사람 아마 씹었을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국민들한테 숨기고 싶어서 씹었을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걸 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당 안에서 이거 100%는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당의 노선에 대한 것, 철학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면 뭐예요? 국민들하고 같이 생각해야죠.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게 그날 언론을 타서 우리 당 지지자들이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욕하는 문자와 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부 총질하는 한심한 여자야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내부 총질은 뭐냐? 저는 우리 당의 사람들, 우리 당대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공격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갈 바, 나라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선 싸움, 철학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머리 터지게 노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이 사람에게 모멸감만 주는, 헐뜯는,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인간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 하는 건 저는 그런 게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수진 최고가 밥을 더 먹기 운동하겠다라고 이 문제를 희화화시켰잖아요. 양곡법을. 그럼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그 본인이 잘못했으면 우리 당 사람들은 조수진 의원을 비판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이 이슈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대학 동기이자 제 친구인 김웅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먹방하는 사람을 당대표를 시켜라 라고 조수진 의원을 까대고, 이준석 전 당대표는 밥을 많이 시켜서 버리면 된다라고 조수진 의원이 한 얘기를 비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조수진 최고를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조수진 의원만 까댔고, 이 양곡법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거고 뭐라고 얘기하자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참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건강한 정당은, 제가 작년에 이 이준석 대표에다 대고 당신 앞으로 내년에 뭐 갖고 싸울 거냐, 이 기본소득 전선을 무너뜨리면 이라고 비판했던 것은, 저는 그 당시에 욕을 엄청 먹었지만 우리 당의 지지자들 저를 엄청 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떳떳했습니다. 왜냐? 당은 이런 우리 당이 뭐 갖고 싸울 거고 뭐를 철학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홍준표 선생이 그 TV 토론에 나가서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보완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짤데기 없이 비아냥거리는 거는 우리 당에 굉장히 나쁜 문화입니다. 저는 그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지도자는 아량이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냐하면 우리 지금 중도의 40%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진짜 꼰대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한테 너무 해로운 거죠. 아니, 제가 우리 당 지금 꼰대처럼 보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댓글들에 너는 애비애미도 없냐 뭐 이래요. 저희 아버지도 꼰대세요. 그렇지만 애정이 있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경제학 박사인데도 나라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가 뭘 아냐 이러세요. 우리 아버지 꼰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 정치에서는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꼰대처럼 보이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런 꼰대 근성은 우리가 스스로 안에서 줄여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리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진정한 내부 총질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집안 싸움은 집안에서 조용히 싸워야지, 김태우 선생님.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집안 싸움 중에서 노선 싸움은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 앞에서 해야 돼요, 노선 싸움은. 그래야지 당원들과 국민들도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 알지요. 집안 싸움 서로 숨겨주는 거, 저는 노선 싸움은 집안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문제는 그건 자기들끼리 해야죠. 그건 당연히 자기들끼리 해야지 밖에 나가서 하면 당원과 지지자의 마음을 아주 상처를 내죠. 버트조 선생님, 우리 당의 꼰대 같은 성격을 밖에서 보면 혐오감이 든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꼰대 같은 본인들 아버지, 할아버지를 왜 정치인들이 똑같이 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 고령자라고 다 꼰대 아닙니다. 고령자 중에서 멋있게 늙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은 우리가 지지자와 정치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고 해도 더욱더 멋있는 정당이 돼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열린 마음인데,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게 저희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버트조 선생님, 이준석 대표 따라다니는 젊은 꼰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꼰대는 젊은 꼰대도 많습니다. 남의 얘기 안 듣는 꼰대 있잖아요. 남의 말을 듣고 이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해보고, 그리고 문제 없으면 당당하고, 문제 있으면 고치고,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여야 되잖아요. 우리 버트조 선생님 너무 정확한 말씀. 낭만강아지 선생님,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있는 어른들 보면 굉장히 오픈돼 있잖아요. 그리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낭만강아지 선생님 말씀 딱 맞는 거죠. 저희 당이 지금 지지자들이 연령대가 높지만 젊은 사람들 볼 때 멋진데? 굉장히 멋진 어르신들인데, 이런 느낌을 주면 저는 젊은 친구들도 우리 당원으로 많이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쳐낸다? 그러면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그냥 듣기 싫은 얘기하는 사람 쳐내는 당이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김태원 선생님, 살아온 세월을 한 번에 따라잡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시당할 인생을 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중장년들은 진짜 어려운 세월 많이 살았죠. 그리고 정말 잘 살았죠. 진짜 존경하고, 전 진짜 박수치고 싶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중장년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았지만 너무 죽고 사는 진짜 심각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마찰을 잘 타협하는 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아이고, 마틸다 선생님, 제가 이 말씀 해드릴까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100번쯤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같은 말을. 우리 한 2번 얘기하고 이제 안 들으면 치우잖아요. 100번을 해야 된대요. 사람이 처음 듣는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라고 잘 받아들이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한 3번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정치인이니까 100번은 해야죠. 그래도. 선생님들, 오늘 그래서 제가 내부 총질에 대해서 제가 욕을 많이 먹은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내부 총질은 뭐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노선 투쟁이 뭔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 총질이라는 게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는 한번 생각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조용히 있으면 당이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래서 한번 각자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